2021년 광주 청년들은 어떤 자리가 필요할까? 저는 청년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알릴 자리?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누울 자리가 필요하다. 좀 놀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꿈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귀지게 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릴 자리, 뭔가를 알려낼 자리가 저한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광주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 지난 8월 제작진은 광주 청년센터와 함께 청년의 자리를 주제로 총 9명의 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청년들의 일상을 엿보았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아침밥 먹고 바로 독서실을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요. 가볍게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잠을 깨고 또 다시 공부하러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보통 공부를 마치는 편이에요. 지금 광주에 살면서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 먹고 좀 있다가 출근을 해서 퇴근하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길게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되게 줄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시회를 기획해서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는 것까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면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화 마케팅 조금 하다가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있고 홍보물, 배너라던가 포스터 이런 거 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정산 부분, 이제 회계 부분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9시 되기 전에 이제 한번 필드라고 하는데요. 거기 상황들이라던가 이제 한번 쭉 둘러보고 바쁜 날에는 그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제가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또다시 상황 보고 이제 에러 코드가 있는지 뭐 에러가 나 있는 상황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쭉 돌아보고 그러는 일과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의 제 일과는 지금 11월과 12월에 연극 전태일의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그 작품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으로 하루를 또 채우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무대 밖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금 시립극단 대책위와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준비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공방 청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10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고 끝나면 점심 먹고 또다시 수업하고 1인 기업이다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마케팅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쓰고 있고요. 수업 끝나고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하고 이제 배송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노션에서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업무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평균적으로 저녁 먹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8시 이후에는 유튜브로 영상 찍는 사람들 리뷰 찾아보면서 그러다 보면 한 12시 돼 있어서 바로 자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살이 많이 쪘어요. 한 10kg 넘게 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요. 좀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좀 읽고 뭐 웹툰도 보고 진짜 놀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문득문득 언제까지 놀 수만은 없는데 뭔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데 이제 글을 써보려고 이제 뭐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런 정보를 좀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이나 그런 거를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일상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청년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공무원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취업 자리도 찾기 마땅하지 않고 뭔가 인턴 자리를 찾거나 일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한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일단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차비, 식비, 학원비 이런 거 다 하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필요한데 그거를 벌려면 거의 한 9시간씩 주 5일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연기 조금만 하는 그거라도 되게 나 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그 친구들은 한 9시간 동안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되게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 계열인데 이과 계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무직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일도 없고 막 앉아서 막 웹툰이나 보고 이런 무료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좀 하숙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뭐 노가다부터 시작을 해서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업고 뭐 술집 서빙 알바를 했었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광주에 정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대학교 때 너무 놀았어요. 그래서 스펙이 없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어렵지만 시험만 딱 보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이 엄청 공정하잖아요. 기성세대 뭐 부모님들 말씀이나 언론에서나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갈지 이제 일을 할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좀 빚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상황이 있어서 이제 좀 이런 걸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0살 때 바로 입사를 했고요. 26 여름 정도에 나 퇴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생각했던 대로 좀 하고 싶은 걸 이것저것 해보면서 뭐 찾아보자 싶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광주에 있는 그 놀이패 신명이라는 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술계의 잘못된 그 관행들을 늘 겪어왔어요. 저의 일상에서 불공정한 그 계약이랄지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그 보상 그리고 저의 안전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여러 모든 상황들을 늘 겪어오면서 언젠가가 아니라 늘 이야기는 해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왜 하냐,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거에서 얼마를 벌 거냐, 약간 그런 무시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서 제가 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러면은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무시받은 것처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한 일자리에서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다들 먼저 취업을 하고 뭔가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더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뒤처지고 있나? 여기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바는 대부분이 서비스직이잖아요. 한 80%가 약간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상이신 분들이 있을 때는 되게 힘들죠. 근데 진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하잖아요. 저는 2번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전셋집 구한 친구도 있고 차 구한 친구도 있고 결혼 준비한 친구도 있는데 저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불안감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사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실 6월 그쯤에서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무급 휴가도 다녀온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불안정하죠.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진짜 정직원 돼야지 대우도 많이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그런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여기서 좋은 환경에서 다니는 거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안주하기에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또 평생 직장인데 막 죽겠는 거예요. 일단 일하면서 보람이 안 느껴지니까 당연히 뭐 의욕도 안 생기고 능률도 안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또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어떤 분은 결혼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퇴사를 생각을 못 하세요.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퇴사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싫은데 막 이런 매일매일이 약간 그 힘듦의 연속인 것 같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아픔을 뭔가 위로받고 구제받는 그 시간보다 무언가를 입증하고 그리고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잃은 채 계속 그 어떤 문제의 중심에서 뭔가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막상 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또 당연하잖아요. 저를 모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 회로로 그 상상이 전혀 아니구나. 어떡하지? 그때 처음에 한 달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것보다 그 전에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말이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제가 멈추면 그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잘하고 있다. 계속 해야 된다. 너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현재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후회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제가 했던 3년간 활동들 엄청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다 뭔가 그냥 후회란 그냥 두 글자에 묻힐까 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할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청년 백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일하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놀고 있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자리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은 엇갈린다. 청년 개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5명의 광주 청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현재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업은 공무원. 특히 지역일수록 공무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너무 안정적인 직장만 찾는다고 말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에 가장 편한 직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이나 아이를 위해 투자할 시간도 국가 자체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지역 내에서 또 공무원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정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이제 평생 다니는 직장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직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정성 아니면 이제 준비되면 열풍이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좀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한들 내가 나중에 안정적인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전 정신을 좀 줄이는 데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 중 생존 불안에 내몰리는 청년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셈이다. 무엇이 청년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저는 솔직히 그냥 무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일용직으로 일해도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꾸리는 게 좀 일반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되니까 청년들이 더 높은 임금을 원하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스타벅스에 취업을 해서 바리스타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에서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카페 알바를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어디 평생 벌어먹고 살겠냐라는 그런 주변 시선들도 있고 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주변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존이라 한다면 밥을 못 먹고 막 이런 생존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 상태의 생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는 계속 시험을 봐왔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질문도 계속 받아왔고, 대학 어디 갈래? 그리고 뭐, 직장 어디 구할래? 그리고 결혼 어떻게 할래? 그리고 애는 어떻게 키울래? 또 한 10년 뒤에는 애기는 또 어디 대학교 간대? 또 어느 직장 들어간대? 계속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코로나19 이후 청년 확장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생존 불안을 부추기는 한 원인.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기성세대와의 불화도 커지고 있다. 저희 이제 그 공공기관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미 자리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 이제 한 100명이 이제 여기 정규직이다 하면은 정년 퇴직 그 나이가 좀 더 높아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안 나가시고 저를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고 이제 신입 직원들을 많이 안 뽑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내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경향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 뭔가 나이를 먹어서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당연시하게 나이 드신 분은 이런 일을 못해요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아무래도 사회의 편견들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젊은 세대들이 또 새로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자리로 충분할 자리를 2자리, 그리고 3자리, 내가 아는 또 누군가의 자리, 그 자리들을 그 하나의 개인, 그리고 어떤 하나의 조직, 그 잘못된 자리들을 어떤 한 개인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한 자리만 갖고 있는 자들의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뭔가 박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리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반면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기성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뭔가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IMF 시기도 있었고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는데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뭐가 더 쉴 게 필요해서 하루를 더 쉬려고 하냐. 되게 일 안 하고 노는 것만 요즘 애들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4일을 일하고 남은 3일을 젊은 세대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다양한 더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지려고 하는데 뭔가 기존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면 야, 거기까지 원한다고? 거기까지 원한다고? 근데 이런 열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되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더 감내하고 뭔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의 싸움인 거지, 어차피 소수가 뭐 기성세대가 이해를 해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저희 세대는, 그리고 저희 뒷세대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2021년 8월 19일 오늘은 기성세대한테도 저희한테도 모두 최초로 마주하는 하루이잖아요. 이 최초의 상황을 마치 이미 겪은 양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마주한 최초의 상황인데 그 전에 먼저 살았던 세대가 경험했던 일과 극복했던 일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건강한 근거를 차라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론 요즘 청년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편견도 존재한다. 제가 다녔던 직장은 엄청 개인주의적인 업무 환경이거든요.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 사무실에서는 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제는 맨날 6시에 가. 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업무 방식은 개인적인데 뭔가 조직 문화에서는 집단주의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떤 분은 우리 조직의 공동체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막 회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윗분들이 맨날 회식하자. 가서 으쌰으쌰 한번 해야지. 약간 이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 전 진짜 가기 싫고 술도 먹기 싫은데 너 안 먹어? 같이 먹어야지. 그래 우리 하나인데 약간 이런 걸 강요하는 게 너무 커요. 같이 그런 부당한 짐도 같이 짊어가면 우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쏙 빠지고 그냥 우리가 약간 모여야 될 때 그때 회식 자리에서만 뭐 하나네 어쩌네 이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뭔가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를 회식을 통해서나 점심 식사를 무조건 우리 팀과 같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을 사람 없는 부장님 식사 동료가 되어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 어르신들 문제가 회식할 때 젊은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놀고 싶다, 뭐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게 아니고 젊은 이들과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좀 높은 분 옆에 일부러 젊은 사람도 안 치고 술 강요하고 그러면서 뭐 질문 같은 거 안 해요. 아마 그 젊은 나이 또래 사람들끼리 회식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싫어할걸요. 청년들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당해 오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겪어왔던 일들이니까 당연히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저희한테는 폭력으로 오는 거고, 근데 이게 그분들이 생각한 일이랑 저희가 생각한 일이랑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일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혼동되면서 생각보다는 되게 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매몰되어가지고 먼 훗날 아프지 말고 6시에 퇴근해서 본인이 사명감 없다라고 말하는 뭐 젊든 젊지 않든 그 동료한테 어디서 운동을 하는지, 어디서 어떤 여가 생활을 보냈는지를 묻고 그 일을 도전해봐라. 가족과 혹은 스스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보람. 하면서 이제 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장에서 보람을 못 느끼고 힘들어도 워라밸이 지켜지면 집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 돈? 저는 일에 대한 흥미나 만족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돈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건데 그 일이 재미없으면 돈 쓰는 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전 이제 일에 흥미가 있어야 돈도 재밌게 벌고 생활이 재밌어질 것 같아서 전 제일 최고는 일에 대한 흥미나 만족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에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때문에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순유출자만 광주 6,100명, 전남 9,800명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청년층이다. 반면 수도권은 2017년부터 지역 내 총생산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2019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집중도가 50%를 초과했는데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취업을 위한 인프라조차 서울에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 친구, 그 언론사 들어간 친구 얘기도 들어봤을 때 광주에서 공부할 때랑 서울에서 공부할 때랑 완전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훨씬 많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인프라도 훨씬 많고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다양한 뭐 인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뭐 창업에 대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기회가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많이 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또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 두드리면서 이런 일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강주형 일자리나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칭된 걸 보면 다들 막 공장이라던가 진짜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인턴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 계약직이라던가 인턴 부분으로 많이 매칭을 해줘가지고 딱히 도움을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남는 청년들의 이미지는 안정적인, 지쳐있는, 평범함 등 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발전하고 있는 서울을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 성장이나 발전 이런 것보다는 뭔가 현상유지처럼 약간 그렇게 지금 이제 그냥 뭔가 먹고 살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여기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좀 나중에 진짜 그 분야를 이제 좀 앞으로 끌고 가겠다 하면은 좀 수도권으로 가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할 때 전국에 있는 연합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이템이 월등하게 좋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전남대학교나 아니면 광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창업을 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안 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리고 타성에 젖는 것처럼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는 뭔가 안정감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또 다른 원인은 노잼 도시라는 오명이다. 광주에 문화시설이 적은 것은 아니다.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72개소에 이르고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특별광역시 중 2위로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실질적 공연 횟수를 따져보면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5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8위에 그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1.3%로 국내 여행 방문지 선호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심지어 호남 거주민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지역민만이 광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광주는 전통적이고 지루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광주에 대한 소속감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월급에 비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도 사람들이 서울을 가기 희망하는 것 자체가 뭔가 놀 자리가 되게 많다는, 내가 여가 시간을 여가 시간답게 보낼 수 있고 문화생활도 지방 광주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서울을 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가 이제 결국에는 호남에서는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비해서는 놀거리나 이런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할 걸 떠나서라도 다른 여가 생활에 내가 뭘 하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전시회라든지 문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뭔가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청년들이 느꼈을 때는 똑같이 일할 때 힘든 거면 다른 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 해소하는 공간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00여 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연예산 23조를 책정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저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와, 이렇게 이것저것 이거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제가 찾아보고 다 저랑 안 맞고 어차피 뭐 나한테 내가 신청 못하는 거겠지?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원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데 그거를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요즘 청년들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클릭을 하고 너무나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귀찮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자리는 무엇일까? 저는 청년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나아가다 보면 스스로 어두운 공간에 쉽게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처럼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위로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자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릴 자리, 뭔가를 알려낼 자리가 저한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좀 놀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놀아야 또 리프레시하고 취업 준비든 뭐 직장이든 직장에서 일하든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소한 선택이라도 다 본인이 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경험을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이런 것이 있구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게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울 자리가 필요하다. 누울 자리라도 있어야 이제 제가 안정적으로 즐겁게 일을 할 텐데 아직은 너무 제가 누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필요한 거는 누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지개 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항상 어떠한 일을 끝낼 때 기지개를 다 피잖아요. 아, 끝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떠한 일을 확실하게 끝맺힐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독립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립하는 경험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인 보금자리가 조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꿈꿀 자리가 필요합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이제 되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잠을 자는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자리가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뭔가 자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꿈꿀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원의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편적인 권리로 사회적 안전망이 청년들에게 확대되지 않으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청년들이 일꾼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보다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독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행기를 모두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받아 나가야 된다.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 지금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라고 하는 그 말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정책 찾아봐가지고 여기에 내가 맞나? 내 어떤 소득 기준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소득 수준은?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종류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책이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는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들을 다 이제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 친구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중장년과 노년기에 이 친구들이 갔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청년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미래의 청년에게도 희망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지금은 너무 청년을 한 개인을 향해 지원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굉장히 청년을 위한 지원이 막 특정한 집단을 위한 지원으로 특혜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 문제도 단순히 일자리 창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 격차를 얘기할 때도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어지면은 지역 청년들이 정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오래된 생각 같아요. 청년들이 사실 재미가 있어야지 정주하고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면은 딱 어떤 좀 멀리 있는 산단에 일자리만 많다고 해서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연봉 7천에 제주도 살기랑 연봉 3천에 서울 살기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7천만 원에 제주도를 산 다음에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청년들이 삶을 구성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관계가 또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지자체의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지자체장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나의 삶을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고 전망하고 미래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어떤 인프라와 자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청년이 배제된 청년 정치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생물학적 청년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청년들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청년 정책의 수혜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낮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인데 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청년들이 모두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막상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여기는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자기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공적인 제도와 돈에 대한 문제에 자꾸 개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참여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다만 청년 문제를 세대 간 착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성세대 중에서 또 좀 계층이 소득이 낮은 기성세대 분들은 자녀가 또 어려운 경우를 있고 반대로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자녀가 안정적인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 정책으로 해결한다거나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분석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어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어렵다. 이런 논의는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청년층 전체가 어떤 그 격차 없이 모두 안정적으로 이행기를 거칠 수 있도록 이 보편적인 제도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청년들을 잘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 이망생, 건국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갈수록 청년의 자리가 비좁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이 희망을 아주 버린 건 아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나만의 생각과 개성을 살려 설계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공무원이라는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제가 배우고 싶었던 커피라든지 그런 관련된 공부도 꾸준히 해서 10년 이후에도 공무원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또 나아갈지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정도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꿈을 이루려면 안정적인 회사, 이제 육아 휴직이나 이런 곳을 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면
들어가야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 웹툰 1화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좀 개인적인 목표고, 그게 잘 되면 또 뭐 취미든 뭐 진짜 잘 되면 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좀 배려심 많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10년 후에도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강생도 배출하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좀 더 됨됨이가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에 있는 거는 한순간이고 안에 있는 건 오래 남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인바 같은 거를 창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연기에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아직까지 창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끊고 계속 창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각 분야에서 정말로 힘들게 정말 살아남으려고 혹은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시는 각 분야 문화예술계 동료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만나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조례를 올해가 가기 전에 잘 만들어내는 게 일단 가장 가까운 저의 꿈이자 목표이고요. 이 싱그러운 청춘의 꿈이 연결어갈 때 비로소 청년들이 살만한 세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 내어